이제 괜찮으니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거 참 잘 됐군. 근데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내 머리는 멀쩡하다고. 왜 진찰까지 하고 난리야? 마땅한 변명거리가 필요했잖아요. 정신 이상도 구실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 적의 진짜 목표는 꿈이 흐르는 암초예요. 두 분이 졸리나나회에서 겪으신 일이 그 증거죠. 때맞춰 손을 써주신 덕분에 잠시나마 적의 음모를 멈출 수 있었어요. 그래도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 그렇군요. 더 나쁜 소식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전화는 계속되고 있고 꿈이 흐르는 암초의 원숭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들 이곳 주민들이겠죠. 제가 감지한 바도 같아요. 꿈이 흐르는 암초를 뒤덮고 있는 구불구불한 잡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 미혹인지 유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잡음이 사람들 마음속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믿을 만한 사냥개에게 보이는 조교 하나를 전부 처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미카씨, 꿈이 흐르는 암초를 제일 잘 아는 분으로서 다른 제안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촉박하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죠. 꿈이 흐르는 암초에는 아직도 은밀히 움직이는 조교 나나가 원숭이로 변하지 않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두 분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전 로빈 씨가 이번 위기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빈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최악의 경우 꿈이 흐르는 암초와 가족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부트일 씨와 마치 세븐스 씨부터 움직여주세요. 여러분이 일을 끝마치시기 전에 저도 결정을 내릴게요. 몬타나, 잠깐! 조심해! 마치 세븐스... 다행이다. 아직 안 변했구나. 봐, 이 녀석들은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저렇게 그냥 내버려둘 순 없어요. 전 조금 이따 다시 합류할게요. 절대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줄도 몰랐을걸. 원숭이가 아닌 배우를 보게 되어 정말 기쁘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신도 참 지루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이런 등장 방식은 좀 뜬금없지만 시간이 없으니 오프닝은 좀 부자연스러워도 괜찮겠죠. 넌 누구지? 로빈 쪽 사람인가? 아니, 기억하는 자군. 예리한 직감이네요. 하지만 신분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단지 완벽한 영화의 미학을 추구하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족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멀리 떨어지라고 충고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수상한 베이비는 원숭이가 돼도 상관없겠지. 조용하고 좋겠네 뭐. 당신 입장에선 제 등장이 갑작스럽고 개연성이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평소였다면 저도 이런 허술한 연출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위해 전 재고집을 내려놓고 두 레인저분에게 작은 연결고리를 제공해드리죠. 나 라파가 보낸 녀석인가? 라파처럼 말을 애둘러 하는 이유가 있었네. 꿈이 흐르는 암초를 구할 방법이라면 물론 있습니다. 가족만 개입한다면 이곳의 이변을 해결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향은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과소평가한 모양이군.
여기 사람들은 자신을 되찾기 위해 밖에 있는 좋은 꿈을 포기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고작 이깟 위기로 가족에게 머리 숙일 것 같아. 미카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열정만으론 이곳을 구할 수 없지요. 더군다나 저도 비극의 감독이 되고 싶지 않고요.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꿈이 흐르는 암초 사람들이 자신만의 화합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이지요.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음 씬의 개요죠. 펼쳐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내가 왜 널 믿어야 하지? 전 이 영화의 감독이자 배우입니다. 제 크랭크업 전의 마지막 씬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요. 그 깜찍이가 시시한 수작을 안 부렸을 리가 없지. 자, 그럼 무슨 수작을 벌였을지 한번 볼까나. 이건 틀린 건 아니군. 그 깜찍이 보통 내기가 아닌데. 꿈이 흐르는 암초 사람들이 화합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이제 데스타를 만나러 가볼까? 하! 여기가 아직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엉망은 아니라고. 적발. 알겠어요, 미카 씨. 최선을 다해볼게요. 잠깐. 그래서 결론이 뭔데? 부트일 씨, 바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여전해 익숙하지만 그립지 않은 광경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왜 그래, 형씨? 곧 가족과 인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전 꿈이 흐르는 암초의 수장이 아닌 힐게 밤의 파수꾼일 뿐이니 주민들의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선택? 설마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원숭이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전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아를 없애는 방법으로 행복을 얻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사람들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걸 막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누군가 원숭이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 포부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빈 씨는 그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되찾아 주실 수 있어요. 꿈이 흐르는 암초가 외부의 이목을 끌지 않고도 눈앞에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화합의 조율은 잡음을 없앨 수 있으니 주민들이 저를 따라 조화의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면 꿈이 흐르는 암초에 감도는 사악한 노래를 몰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에게 편견을 가진 주민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겠죠. 더 중요한 건 꿈이 흐르는 암초에 가족의 하모니라는 하나의 소리만 남는다면 역경을 극복한다 해도 페나코니의 마지막 자유의 땅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럼 모든 소리를 한꺼번에 틀어버리면 그만이잖아. 나한테 절묘한 아이디어가 있거든. 따라와, 데스타 씨. 이제부턴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을지에 달렸어. 잘 보라고, 데스타 씨. 지금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떼창할 방법은 딱 하나야. 이건 부연 설명은 필요 없겠지. 우아하게만 살아와서 이런 건 다룰 줄 모른다고 하지 말아줘. 그렇진 않아요. 음악에 관한 건 다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거든요. 그나저나 참 터무니없는 소동이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이런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죠. 바로 그거야. 필요한 녀석들은 내가 전부 데려올게. 누군가는 춤으로 세상을 구했고 누군가는 눈물로 상대를 멸했지. 이번엔 우리 차례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혹같은 파티를 열어보자고. 아이 형씨들, 왜 이렇게 비틀거려? 3차까지 달리려고? 이봐 카우보이, 비아냥거릴 시간에 와서 좀 도와주지 그래. 잘 됐네. 마침 그러려고 왔거든. 장소 하나를 알려줄 테니 거기로 가. 사람이 너무 머리 쓸 필요는 없다니까. 가끔은 무대에서 신나게 춤 한 번 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카우보이? 저 사람은 그때 설마 로빈 씨가? 다들 절 따라오세요.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모네라, 왜 또 이러는 거야? 그래, 한 명 더 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가서 확인해 보자고. 이봐 형씨, 뭘 멍하니 있어? 저쪽에 끝장나게 깜찍한 파티가 열렸다던데 안 가볼 거야? 미카한테 들었어. 가족의 하모니에 참여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썩 꺼져. 아, 그건 내 대사야. 뭐 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군. 황당한 소리라는 건 알지만 당장 움직여. 파티에 가서 니놈들의 구역을 되찾든지 장송곡이나 틀어달라고 하든지 하라고. 이 자식. 깡패 처음 봐? 난 미카가 아니야. 내가 총을 쏠지 안 쏠지 내기라도 할까? 어떻게 된 거야? 원숭이로 안 변한 사람이 더 제정신이 아니잖아. 네 말대로 할 테니 그 총부터 좀 치워. 너 이게 누구야? 한참 찾아다녔어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에이, 그냥 넘어가줘요. 전에 물리쳤던 조교나나는 반만 제 몫으로 칠게요. 그래봤자 절반의 절반이라고. 어쩐지 하나도 안 줄었더라니. 아무튼 시간 없으니 어서 가자고요. 그럴 필요 없어. 새로운 방법이 생겼거든. 이쪽 일은 다 끝났나?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이 녀석의 조교 나나를 처리했어? 마치 세븐스한테 전부 들었어요. 사실 전 조교 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어쨌든 네 잘못 아니야. 못된 자식들. 가진 게 없어야 복이라는 망언이나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안 만들면 통제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어차피 한 발 맞고 가버릴 베이비들인데 실컷 떠들어대라지. 별일 없으면 따라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엄청 북적북적하네요. 내가 뭘 했어? 요새 누가 합창 같은 걸 해? 근데 파티가 있다고 하면 다들 득달같이 달려오지. 에? 파티요? 부트일 씨 오셨어요? 실은 미카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를 믿지 못하고 조화의 힘은 더더욱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들 미카 씨는 신뢰하고 있었죠. 아마 절 믿는 게 아니라 이곳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걸 겁니다. 다들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가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아마 믿기 어려울 거야. 내가 이런 방법에 동의했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쫄지 마, 형씨. 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미친 짓을 하거든. 안 그랬으면 진작 미쳤을 거야. 그럼 슬슬 시작하자고, 베이비들. 클라이맥스가 되면 모두에게 한 잔씩 돌려야겠군. 아, 이곳 사람들은 썩 나쁘지 않아.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죠, 부트일 씨.
다만 제시 대신 알려드리자면 전에 그 7잔도 아직 계산을 안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대신 지불하죠. 지금껏 여러 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이번 공연이 가장 특별한 것 같네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 마, 데스타 씨.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지. 이 몸 보여? 개조를 막 마쳤을 때 메모리 저장 모듈이 걸핏하면 고장나곤 했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의사는 나더러 중요한 일을 우선 종이에 적어두라고 했고 며칠 뒤에 수리하면서 이유를 찾아주겠다고 했어. 결국 어떻게 됐게? 뿌려먹을. 난 몇 날 며칠을 종이에 기록했어. 그제야 왜 자꾸 고장나는지 알겠더라고.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해서 그랬던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신 건가요? 하! 간단해. 지금 네가 믿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저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메모리 모듈은 고장나지 않았어. 저들은 모든 걸 잊고 원숭이가 되려고 단단한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안 그래? 네, 오프닝을 시작하죠. 하! 터무니없는 위기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내 생각은 달라. 꿈이 흐르는 암초의 노래는 자유로워야 해. 시작하라고, 데스타. 아니, DJ. 이봐, 가자고. 아니면 직접 가서 자리를 찾아봐도 좋아. 좋아, 완벽해요. 역시 좋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음악이죠. 이런 혹 같은. 네 녀석은 촬영 끝난 거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아닌 감독의 신분으로 현장을 지켜보는 거죠. 저도 어떤 화합의 노래일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전 종종 좋은 영화가 탄생할 거란 예감을 받곤 합니다.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여러 씬 속 다양한 인물들로 연결되어 있죠. 이 영화 속의 대부분 등장인물은 주인공이라 불릴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만한 성장 곡선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그들 역시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는 영혼의 빛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인도? 아니면 강자의 도움? 둘 다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카메라죠. 그럼 스크린 앞에 앉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연을 보게 될 테니까요. 하!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감독 형씨. 내가 볼 땐 그게 바로 인생이야. 족발. 저 은은한 전주가 들리시나요? 단3도음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감6도음은 끝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계류음이 물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러자 7도 음정이 위로했다. 삶이 계속될지도 몰라.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로빈 씨, 제가 더 도울 일이 있나요? 더 곁에 있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전까지 긴장되던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파티 분위기에 감명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지금껏 놓쳐왔던 뭔가를 알아챘어요. 응? 사람들은 제가 그런 비극을 겪었으니 제 삶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전 여전히 새와 비행에 대한 더 좋은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좋은 답이 떠오른다 해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수많은 시도를 통해 증명해야 하죠. 아마 오빠도 지금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아니요. 다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성가는 늘 경건한 마음이라는 명목으로
성가대의 통일성을 요구한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하지만 무대 가운데에 서서 조명을 받다 보면 각자 다른 사람도 모두 똑같아 보이게 되죠. 어쩌면 화합의 진정한 문제는 관객이 아니라 조명에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지금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에겐 재창이라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조율이죠. 전 이 화합의 노래가 불협화음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꿈이 흐르는 암초만의 소리를 이끌어내 볼게요. 드디어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군요. 이제 함께 화려한 엔딩을 맞이합시다.